원장님은 영세대학을 졸업하시고 런던 시대 석사, 한국 외대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교통대 교수 등 여러 가지 공직에 계시다가 현재는 청렴윤리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나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생청사, 청렴에 살고 청렴에 죽는다는 김덕만입니다. 네. 분당 아마 보람에도 같이 화상으로 강의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얘가 그래서 뻔하게는 못할 것 같고요. 정말 알기 쉽게 청탁금지법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아마 분당하고 보람에는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 대부분 갖고 계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6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아니오로 질의응답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가 다 한쪽으로 쏠리면 매우 청렴하다 이렇게 보고요. 7개 이상이면 이제 청렴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이제 6번을 제가 하나만 대표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나 선배 등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다른 직원에게 일 처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다 같이 있다 없다 한번 하시겠어요?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뭐 있든 없든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장님께서 소개하셨다시피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 약 40분 동안 제가 설명을 올릴 텐데요. 청탁금지법이 한 60, 70%, 공익신고가 한 20, 3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상이 한 5가지 정도, 1, 2분짜리가 한 10분 정도 그 중에 삽입돼서 들어갈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되면은 알쏭달쏭 퀴즈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 눌러주실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청렴하신지요? 나로부터 비롯되는 청렴. 제가 KBS 아침마당에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소개를 2분 동안 방송에 나간 걸로 보시겠습니다. 김덕만. 뭐 이건 그렇게 성함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신경 안 쓴 이름 같습니다. 김덕만. 강원도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가난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먹고 살 것이 없어 학교도 다니기 힘든 상황에서 겨우 중학교를 졸업.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통과. 주돈 야독.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석사에 박사까지 해낸 독한 남자. 주돈 야독. 농협의 청소부로 공직 생활을 시작. 우체국의 집배원에서 군청 지방공무원으로, 다시 국가공무원인 최신부로 이직. 전기통신공사를 거쳐 경찰 시험을 봐서 순경도 듣다가 에휴, 이 길도 내 길이 아닌가벼. 다시 기자시험에 응시. 경제 전문 기자로 16년. 대통령 소속 부패방지위원회와 너무 과로하셨어. 여기에서 제가 기침이 나오잖아요.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과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으로 7년간 근무. 이게 다 어려운 보직이 나오면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교통대 교수로, 철도시설공단 이사로, 농식품부 산하의 귀농귀촌 종합센터 초대 센터장을 센터장. 현재는 청렴윤리연구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네, 별명
공직자들의 군기반장. 이유, 수많은 공직을 거치면서 청탁이 아닌 오로지 공채시험과 실력으로 승부했기 때문에 취미 이력서 쓰기, 특기 이력서 잘 쓰기, 잠 안 올 때 하는 일 이력서 다듬기.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했는데 이분은 하루라도 이력서를 쓰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이상한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까? 네. 제가 12번 다니면서, 그동안 배운 것을 밀어주시죠. 12번 다니면서 남는 것은 그래도 청렴이더라. 한 번도 승진을 못했고,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옮겨 다니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나로부터 비롯되는 청렴을 실천해 보자고 제가 잠깐 재미로 띄워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7, 8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주 짤막짤막하게 가능한 최대한 많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부르면 안 되고요.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국민권의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괜찮으시다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청탁금지법. 감사합니다. 왜 청탁금지법인가? 재정 취지입니다. 우리 국민의 30%는 대법원 판례도 못 믿는다고 하죠. 야, 너 이거 뭐냐? 벤츠 여검사 사건입니다. 뇌물이지. 샤넬백 이건 또 뭐냐? 뇌물이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은 그렇게 볼까요? 법조 3년 다음에 저는 공인회계사들의 솔선수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41등 4, 5년 전에 국제연합의 가입국 192개 2012년 기준으로 그중에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성 지수가 40등에서 지금 4, 5년 사이에 61등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이런 것 때문이죠. 과연 청탁금지법이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났느냐. 10년 걸려 만들었습니다. 저는 3,000여 건의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기고를 했고요. 방송도 한 200여 회 출연을 하면서 이 법의 타당성 빨리 만들려고 이렇게 홍보 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시랜드 참사, 대구 지하철 3사, 그리고 세월호 사태.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낙하산 인사, 우리끼야 남이가 골프 접대하고 밥 사주고 등등. 그래서 대충 스티로폴로 지은 건물 이런 데서 불이 나니까 이제 많은 참사를 입었죠. 이 법은 누가 뭐래도 각자 내기 법입니다. 벌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덕 교과서법이라고나 할까요? 일각에서는 또 봉변법이라고도 합니다. 망신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 적용 대상자, 대상 기관의 절대 다수 90%가 사립학교입니다. 유치원이 8,900개에서 대학교가 대부분 종교대학이거나 사립대학이죠. 자, 우리가 가장 지금 이제 업무를 가서 하실 분은 요거만 듣고 가셔도 돼요. 제가 요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우리는 단어를 많이 듣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죠. 자, 음식물 3만 원, 식사비 3만 원인데요. 중요한 키워드는 식사를 함에 있어서 아주 가장 부사적 표현이지만 3가지가 필요해요.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까? 투게더. 따라 한번 해보세요. 투게더. 직접. 현재. 이거. 직접, 현재, 머리를 맞대고 식사를 하는 것을 결제할 때 업무 추진비를 쓰라는 거예요. 야, 이번에 행사하는데 그 카드 가서 좀 더 긁어놓고 가라. 우리 회식 좀 한번 하게. 우리나라 문화가 존재해 왔어요. 지금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기 안 된다? 더 긁어놓기 안 된다? 앞으로 쓸 건 미리가 긁어놔도 안 된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50만 원 넘었으니까 야, 가서 좀 쪼개놔라. 이거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 공무원, 신입 사원한테 서무를 맡겨서 이런 일을 하는데 바로 이게 문제죠. 지도자부터
다산 정약용이 이순신이 어떻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입사를 하자마자 공무원을 들어오자마자 상사가 시키는 일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쓰실 때는 직접 현재 머리를 맞대고 식사를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다음 5만 원 선물. 5만 원 선물. 그럼 5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멸치 한 포대가 집에 배달이 되는데 추석을 앞두고 7만 5천 원 라벨이 붙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만 5천 원씩 덜어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거 좀 난감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그런데 내가 알아볼 땐, 내가 스스로 볼 때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도 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다 끝났는데 감사의 표시를 보냈는데, 그분은 지금 아무 관련이 없는데 받아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헷갈리죠. 우선 따지기 전에 관련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직자 등 이 법 적용 대상자는 5만 원 선이 넘으면 무조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거절 신고 반환, 요 절차를 밟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절 신고 반환. 네, 감사합니다. 다음 경조비. 경조비는요, 결혼과 장례 딱 두 가지만 돼 있어요. 이 법 적용 대상자들은 경조를 하면 결혼과 장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집들이 아닙니다. 팔순잔치 아닙니다. 돌잔치 아니에요. 그걸 경조비로 여기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고요. 10만 원까지인데 15만 원이 들어왔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일주일 있다 장부 정리를 하고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질의응답을 하면 좋지만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10만 원 선이 넘는 것은 초과분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또 당사자밖에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앞으로 입찰이 들어오거나 의료기기를 구매를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인해서 입찰이나 또 인사